안녕하세요, CD민입니다. 최근에 나온 플리어의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봤는데요. 플리어 1 H 프로입니다. 적외선 해상도는 160에 120이고요. 실화상 카메라는 640에 480인데 뭐 그렇게 나쁜 스펙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제품은 좀 특이한 게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플리어 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하단에 단자에 연결시키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단자가 좀 케이스를 끼우면은 단자가 길이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장착할 때 좀 제한 사항도 있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에 그냥 거처에서 사용하는 형태예요. 측면에 USB-C 단자가 있는데 충전 케이블 연결시키면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내부에 뭐 메모리가 들어있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앞부분에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플리어 1 앱을 설치를 합니다. 플리어 1 앱을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몇 가지 처음에 설정을 하고 플리어 1 H를 지금 연결을 하는 걸 누릅니다. 그럼 연결을 하게 되고요. 앱이 연결되면은 이렇게 열화상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뒤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걸면은 이런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뉴를 간단히 살펴보면 하단 왼쪽에 부분을 눌러서 카메라를 보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지금 보면 열화상 이미지랑 실화상 이미지가 같이 겹치면서 이 선을 그려주는 기능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MSX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전에 나와 있던 플리어 모델들도 있던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거리를 분석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나와 있는 뭐 아주 고가형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랑 그리고 실화상 이미지를 합치는 걸 정교하게 맞추기 위해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임의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하면 많이 틀어지죠. 제가 이렇게 맞춰서 실화상 이미지랑 열화상 이미지를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선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제가 촬영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완료 누르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도 촬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동영상 버튼 누르면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고요. 근데 아마 촬영을 처음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없을 텐데 하단 부분에 보면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메뉴 눌러보면은 자동 수동 변경하는 부분과 컬러 그리고 측정이 있는데요. 측정 눌러보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걸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측거점을 없앨 수도 있고요. 3개를 추가할 수도 있고 제가 임의로 위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더 핫스팟, 그러니까 뜨거운 부분에 온도를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콜드 스팟인데요. 그러니까 차가운 부분에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측거점이 좀 여러 개 생겼죠. 정신 없으면 제가 몇 개 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차가운 부분과 그 뜨거운 부분 이게 표시를 해주니까 이게 확인할 때 좀 더 편하겠죠. 팔레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컬러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드로이드 버전보다는 아이폰 버전이 좀 더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팔레트가 모양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긴 합니다. 모드 메뉴에서 실화상 이미지랑 또는 열화상 이미지 이렇게 겹쳐서 보이거나 따로 보이는 모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촬영한 이미지를 나중에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찍어둔 이미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측정하는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제가 이 의미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온도를 제가 필요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추가를 하고 싶다면은 이게 더 추가를 하면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측정을 해 놓고 온도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죠. 그리고 쉽게 공유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 상태에서 팔레트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그냥 사진 같지만 사실은 열화상 카메라 이용해서 찍은 정보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이제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찍을 때 뭐 이 부분을 다 미리 세팅해 놓고 찍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찍어 놓고 마지막에 이제 확인하면서 리포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부 이미지 정보에서 뭐 방사율이나 스팟 이런 정보들 확인할 수 있고 메모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메모 추가가 필요한 게 만약에 비슷한 이미지를 여러 장 찍으면은 이걸 왜 찍었는지 나중에 확인할 때 확인이 어려운데 이제 미리 메모를 해 놓는다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번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S23 울트라에 지금 장착을 시켜 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플레이어 1 앱만 설치된다면 뭐 어떤 스마트폰이든지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아까랑 좀 다른 걸 보면 아이폰에서는 팔레트가 모양이 좀 다른데 지금 여기서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아이언, 뭐 레인보우, 회색, 대비, 아크틱 해서 몇 가지 나오는데 팔레트 종류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온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20에서 120도로 보통은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요. 근데 만약에 되게 고온의 장비들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0도에서 400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찍어둔 사진과 동영상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게 스마트폰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갤러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저장이 되면은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든지 간에 다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스마트폰 끼울 때마다 이미지가 달라요. 왜냐면은 찍었을 때 바로 스마트폰으로 그냥 사진과 동영상을 그냥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촬영을 하는 것만 도와주고 실제 저장은 스마트폰에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찍어둔 동영상을 재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측정점을 지정해 둔 부분을 온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 해상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미지가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동상 촬영할 때 음성도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동상을 찍을 때 편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 놓고 나중에 이거 캡처해서 빼면 되니까 제가 이거 뭐 때문에 찍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찍으면은 아무래도 그게 리포트가 되겠죠. 나중에 뭔가 영상을 분석하거나 할 때 덜 헷갈릴 겁니다. 이걸 왜 찍는지를 말을 하면 되니까. 제가 실제 사용해 보니까 동영상을 찍을 때 약간 딜레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선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사진 찍을 때도 조금 그런 걸 느꼈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조금 있다가 따라오죠. 유선으로 연결돼 있으면 이제 그런 건 없을 텐데 아무래도 무선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았던 게 사진 품질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거 보면은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괜찮았는데 사진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훌륭해요. 이거 보면은 원래 이렇게 좀 해상도 좀 낮으면 좀 거칠거칠하게 나오는데 이 이미지를 후보정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좀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분석할 때 아무래도 그림 퀄리티가 좋아야 이게 보는 게 편한데요.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용해서 뭐 배관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아까울 정도로 뭐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늘리면서 장착을 할 수 있어서 좋아졌던 부분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씌운 상태로 장착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큰 태블릿에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걸어보면은 걸려요.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태블릿에 걸어서 사용하니까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제한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제가 이쪽 방향으로 좀 장착해 놨죠. 근데 화면이 지금 이 크기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 있는데 돌리니까 화면이 옆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거 삐뚤어졌는데 하고 제가 이렇게 세우면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고. 그래서 이걸 크게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은 화면을 더 돌려야 되는데 돌려보면 제가 원하는 방향을 맞추면 결국 화면이 작아지더라고요. 물론 태블릿에서 연결시켜서 사용하면은 뭐 스마트폰 크기보다는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은 이 화면을 가득 채워가지고 아주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조금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꼭 거치해 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촬영을 실제로 하고 만약 다른 사람이 뭐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내부에 있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형태인데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하긴 하지만 아주 장시간 동안 사용한다면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겠죠. 근데 사용하면서도 충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 뒤쪽에 꽂더라도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 스마트폰도 충전하고 이것도 충전한다면 더 오랫동안 장시간 촬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이 환경 측정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만약 전기 배관 같은 거 뭐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열이 누수되거나 뭐 열이 새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확인할 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해 보니까 뭐 품질이 좋아서 뭐 전자제품의 뭐 발열을 확인한다거나 또 뭐 사람의 뭐 체온 같은 거 뭐 확인한다거나 그런 용도로도 사용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뭐 어떻게 구매를 하기 전에 뭐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제 보시면 참고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